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언어치료와 보육 전문 용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유아를 다룰 때 이러한 발달 이론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행동주의 이론이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빠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경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간병사님하고 제가 아빠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간병사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핸드폰에 뜨잖아요. 그럼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파블로프 이분을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1849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분이 러시아 생리학자이세요. 소화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하셨던 파블로프가 이제 어, 개의 그런 타액 분비, 그러니까 침 분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에 밀가루를 발라서 개에게 줬더니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했더니 이 밀가루 바른 고기만 봐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을 실험을 하게 됐고 고전적 조건화 실험을 이제 했던 거예요. 이분이 음, 이분에 대한 이분의 그 실험 과정을 한번 제가 자세히 뒷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1904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파블로프가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밀가루 바른 고기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준 거예요. 여러 번 줬더니 이 고기만 봐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줬거나 전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고기만 봐요. 이게 무조건 자극인 거예요. 고기만 봐도 침을 흘려요. 이게 무조건 반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줬거나 전에 아무리 벨소리를 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립 자극이에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중립 자극이거든요. 그런데 줬거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벨소리를 들려주고 고기를 줬어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벨소리를 듣고 고기를 줬더니 이 개가 침을 이렇게, 예,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결합이 됐더니 고기 없이 벨만 들려도 벨소리만 들어도 침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경우도 많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줬거나 전에 간병사님의 전화가 왜 조건 형성, 이렇게 조건 형성 과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이 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줬거나 전에는 아빠 경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아빠 경기가. 그래서 아빠가 경기를 한 상황은 저로 하여금 무조건 반응을 갖게 해요. 놀라고 당황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거의 패닉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줬거나 전에는 어땠냐면 간병사님 전화가 저에게 어떠한 놀라거나 뭐 제가 막 그 당황하거나 뭐 패닉 상황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줬거나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간병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아빠 경기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반응, 놀라고 당황하고 패닉하는 이 과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경기하지 않고 간병사님이 전화를 해도 이게 이제 조건 자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화가. 왜냐하면 무조건 자극이랑 결합이 됐던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자극이 돼서 이 전화만 봐도 놀라고 막 가슴이 콩캉콩캉하고 패닉 상황이 되는 거죠. 조건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조건화가 되고 이런 조건 자극이 됐어도 아빠의 그 경기 상황을 전화를 통해서 들려주지 않고 아빠랑 행복하게 지냈고 아빠가 잘 지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면 더 이상 이게 이제 조건 자극이 되지 않아요. 간병사님 전화를 보고 제가 놀라는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멸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 자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종소리만 무조건 자극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해석해 봐도 좋아요. 여러분 징크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징크스 같은 것도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보존적 조건 형성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연결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것이 조건 자극이 돼서 이제 조건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저의 사례를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재밌네요. 네, 또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